한 지붕 두 가족 경영체제를 이어오고 있는 대원제약은 사업 다각화를 꾸준히 시도했습니다. 오너 3세의 경영 참여로 사촌 간 영역 구분과 힘의 균형을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신사업으로 선택했던 건강기능식품과 보청기 사업 성과 모두 부진한데요. 건기식 회사 대원 헬스케어와 보청기 회사 대원 메디테크는 모두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상태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실패로 끝난 첫 사업 다각화 시도 보청기 사업. 대원제약이 처음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해 선택한 사업은 보청기였습니다. 2010년 세워진 보청기 회사 딜라이트를 대원제약이 2011년 인수했는데요. 미래 수익을 가져다줄 신사업으로 낙점했지만 성과는 낙제였습니다. 대원제약 편입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매년 커져 2014년 약 3억 원에서 2015년 11억 원, 2018년 13억 원 등으로 불어났습니다. 결국 대원제약은 초기 투자 금액인 23억 원 전부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장부상 가치를 0원으로 상각 처리했습니다. 대원제약은 2021년 딜라이트의 상호를 대원 메디테크로 변경하고 보청기 사업을 재정비했습니다. 보청기 사업을 넘어 전반적인 의료기기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적자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손실은 2021년 10억 원, 2022년 2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원 메디테크는 재무구조도 문제였습니다. 대원 메디테크는 10여 년간 적자가 이어지면서 자본 총계가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6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손실로 인해 잉여금 포함 납입자본금까지 모두 잠식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건강기능식품 사업도 지지부진. 대원제약은 보청기 사업이 실패하자 또다시 건강기능식품을 신사업으로 낙점했습니다. 2021년 5월 옛 극동해치팜을 인수해 대원 헬스케어로 사명을 바꿨는데요. 현재 주력 제품은 비타민 등 영양제이며 이와 더불어 동물용 오메가3 등 동물용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 헬스케어의 상황도 대원 메디테크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대원 헬스케어는 2021년 3억 6천만 원, 2022년 22억 4천만 원, 2023년 3분기까지 15억 7천3백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연이은 순손실로 대원 헬스케어의 자본 총계 역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14억 원을 기록하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건기식 사업은 의약품 부문과 양대산맥으로 키워 사촌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 왔습니다. 대원제약은 창업주 2세인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과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의 형제 경영으로 커온 회사인데요. 2세 경영에서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형제 경영은 사촌 간 경영으로 바뀌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양쪽 집안의 계열 분리를 위해 대원제약이 사업 다각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오너 3세 중 백승열 부회장의 아들 백인영 상무가 맡을 사업으로 예견되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대원제약 경영 전반은 오너 3세 중 백승호 대원제약 회장의 아들인 백인환 대원제약 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반면 대원제약의 신사업에 해당하는 헬스케어 건기식 부문은 백승열 부회장의 아들인 백인영 상무가 지난 7월부터 총괄하고 있습니다. SD생명공학 인수하며 세 번째 도전. 대원 헬스케어의 정상화가 더뎌지면서 대원제약 오너 일가는 추가적인 인수 합병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업계는 대원제약은 외형 확대를 위해 추가 M&A 투자 가능성, 원천 기술 개발과 임상 진행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비용 증가 등 대규모 자금 소요 계획이 존재한다. 는 분석을 지난 9월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대원제약은 화장품 사업 진출 신호탄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대원제약을 포함한 DKS 컨소시엄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SD생명공학 경영권 지분 인수를 최근 최종 마무리했는데요. DKS 컨소시엄은 대원제약을 비롯해 에이스 수성신기술 투자조합 18호, 코이노, 포커스 자산운용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다만 세 번째 도전의 성공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SD생명공학 역시 최근 대규모 적자가 이어진 탓인데요. SD생명공학은 개별 재무제표 기준으로 2021년 308억 원, 2022년 254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도 191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습니다. 정상화 작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업황 흐름상 실적 반등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SD생명공학은 중국에서 시트 마스크팩으로 한때 호황을 누렸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한국 화장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올해 4월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SD생명공학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법정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